안녕하세요. 강남 주민연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승철입니다. 좀 전에 그 사회자께서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스스로 소개하는 부담을 좀 덜 수 있어 고맙습니다. 저는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그러죠. 그것하고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 이런 데 근무하면서 주로 그 수출과 투자 유치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.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대략 한 40년 정도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. 그 중에서 한 20년 정도는 그 해외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요새 그저 월드컵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? 중계 보고 계세요? 네, 그러세요? 다행입니다.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사실 집안에만 있다 보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이제 밖에 나가면 뭐 이제 사람들이 뭐 저 사람 어떻다 했다 말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외에 살면서 보다 보니까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뭐 요새 같은 건 뭐 그 BTS 또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를 보는 이미지가 점차 뭐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이제 해외에 들락날락하면서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런 그 경험을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린다면 뭐 한번 즐거웠던 때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앞으로 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떤 그 힘을 얻는 그런 그 바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사실 우리 대중가를 엄청 좋아하는 편입니다. 뭐 나이로 치면 대략 대한민국 평균 아재 수준이지만 이 트로트에 대한 저의 사랑은 상당히 전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던 차에 한 지난해쯤인가요? 미스 트로트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온 마리아라는 아가씨가 이 주현미 씨의 울면서 후회한 애를 정말 멋들어지게 불렀을 때 저는 그분이 꼭 1등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.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해외 다니면서 뭐 우리나라를 알린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랬지만 우리 문화의 힘, 평소 또 어떤 분들은 뭐 뽕짝이라고 하면서 좀 약간 혐오스럽게 말씀하시는 그런 트로트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세계에 정말 널리 알렸다 하는 면에서 상당히 좀 느낌이 컸습니다. 이러면서 이제 뭐 이 기회를 빌어서 이런 지난 일을 한번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. 사실 뭐 잘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저 동쪽 구석에 있어가지고 사실 뭐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유럽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저 먼 동쪽 구석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러겠죠. 그래가지고 우린 또 한국 전쟁까지 겪고 상당히 우리가 세계 무대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좀 누추한 형편이었습니다. 그러던 것이 이제 요즘 뭐 여러분 다 보면 아시다시피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평가를 받고 또 뭐 영화 기생충 같은 것처럼 문화 강국으로 평가를 받게 이르렀습니다. 저는 이제 1980년대 초에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아프리카의 가나를 시작으로 해서 그 후에 뭐 영국, 독일, 미얀마, 폴란드, 체코, 러시아 이런 곳에 이제 근무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인에 대한 외국인의 이미지가 얼마나 달라진지를 봤다고 그랬는데요. 결국 느끼는 것은 지금 뭐 요즘 월드컵도 한창이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끌어올린 것은 결국 젊은 세대, 나이 든 세대, 남자 여자 할 것 없이
우리 모든 그 국민이 노력한 그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1980년 그 가나 시절 때 보면요.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막 그 아직도 그 군사 독재시하라고 해야 되겠죠. 그 치하에 있으면서 좀 그 외국에 대해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을 때였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그 국제 무대에 진출하기가 좀 늦었기 때문에 이런 그 비동맹 세력이 중심을 이루는 중립국 지역에서는 중립국 지역에서는 우리의 이미지가 좀 낮았어요. 그래서 그쪽에서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우세했던 시절이었습니다. 특히 이제 그 무렵에는 70년대에 있었던 그 제1차, 2차 원자재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가 극히 그 외환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. 지난번에 우리나라하고 축구해서 우리나라를 여기 비극을 안겨준 이 가나 사람들이 지금은 그 가나 앞바다에서 뭐 석유가 발굴돼 가지고 상당히 그 이 사람들이 피부가 좀 밝아졌더라고요. 근데 그 무렵에는 뭐 하도 그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외교관 신분으로 있던 저희들조차도 자동차에 기름 넣기가 힘들었어요. 상당히 그 애를 많이 썼습니다. 뭐 민간기업 회사에 가서 좀 그 회사 펌프를 빌어 쓰기도 했고 뭐 이랬어요. 오죽하면 그 가나의 수도 그 아크라에 동물원이 있었는데 그 안에 그 레저스 몽키라는 그 있었는데 일본 동물학자가 그 레저스 몽키 그 피를 좀 뽑으러 왔다가 하도 그 원숭이가 못 먹어서 말라가지고 불쌍해서 그 바나나를 넣어주고 왔다 뭐 그럴 형편이었습니다. 상당히 그 어려울 때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 옆 나라인 그 토고에 갔을 때 토고는 그래도 이 불어권이라서 조금 그 경제 사정이 그때 나았어요. 전기도 잘 들어오고. 토고에를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국경에 이 우리 대한민국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아닙니까? ROK인데 이 ROK가 찍힌 그 스탬프가 없었어요. 뭐 여권에 뭘 찍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 지네끼리 뭐 쑥덕쑥덕 하더니 스탬프를 찍어주고 가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 DPRK가 찍혀 있더라고요. DPRK는 그 북조선 아니에요. 아, 참 그때 그 갔다가 좀 난감했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? 제가 볼펜으로 고쳤습니다. ROK라고. 뭐 별일이 없더라고요. 그때 거기서 제가 그 말라리아도 여러 번 걸리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그때 그 이제 우리의 그 업무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를 알리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 현지 유력 일간지인 가나타임즈 편집장을 초청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뭐 서울 와서 보고 특별히 뭐 느꼈던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대접은 잘 받았겠지만 이 친구 갔다 와서 야 그 서울 가니까 좀 어땠더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웃으면서 야 미스터 킴 서울에 비하면 런던은 초원이다 이러는 게 초원. 야 왜 그러니? 서울에 가니까 온통 고층 건물만 잔뜩 하더라.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그 당시엔 김포공항이었는데 김포에서 서울 들어오는 길에 한강변에 아파트가 쫙 서 있지 않았습니까? 그 당시에 아마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인상적으로 보였던 모양이에요. 뭐 그 이후에는 딴 건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우리 한국 대사관 그 자동차 번호가 CD69였는데 그러니까 가나와 외교 관계를 튼 69번째 나라라는 뜻이죠. 북한 사람들은 그때 CD45 45번째였습니다. 우리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 현지에서 잘 자리 잡고 있었죠. 현지인들도 남북한 차이를 몰라요.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택시가 공항에서 싣고 오는 사람들 보면 어떤 때는 북한 사람이 사무실에 들어옵니다. 힘멀건 얼굴 해가지고. 한국 사람들은 이 주말에 골프를 치기 때문에 얼굴이 새까맣게 탔는데 북한 사람들은 골프를 안 쳐서 얼굴이 뽀얀 게 사실 신수는
저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, 그때.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1984년에 런던에 갔습니다. 런던에 가니까 아마 요맘때쯤 간 것 같은데요. 그때는 정말 뭐 아시잖아요. 그 왜 날은 찬데 공기는 습하고 아무리 껴입어도 이 찬바람이 으실으실 들어오는 거 말이죠. 제가 그 런던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피카딜리 서커스 앞에 있는 그 릴리안 화이트 백화점에 가서 그 털세타 2장 사입은 게 제일 기억에 납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스코치 하우스에 가서 가디건 하나 샀는데요. 그게 엄청 튼튼해가지고 아직도 입고 있습니다. 소매 좀 떼어가면서. 그때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 그 동아시아 일대에서는 아시아의 타이거다 그래가지고 나름 좀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 분도 있었는데 이 일반 시민들이나 또 소상공인 같은 분은 코리아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자동차 살라고 자동차 딜러를 만났을 때도 이 사무실 주소 말할 때 코리아 트레이드 센터 이러면 코리아가 이 문서 배달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? 영어로 그 쿠리에라고 하는 거예요. 코리아가 쿠리하고 구별이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많이 좀 헷갈려하고 그걸 좀 그 설득하느라고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대망의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는 뭐 솔직히 예전에는 대한민국 하면 그게 어디지?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그런 나라야 하고 알아주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. 뭐 시장 가서 생선 팔고 채소 파신 아저씨도 대한민국이 어딘지 알아주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 업무 중에 하나가 이 동독을 많이 출입하는 거였는데 동독은 북한과 그 호영호지하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. 의외로 동독 사람들이 문화 수준이 높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. 왜냐하면 거기서는 그저 테레비가 재미없으니까 공산당 선전이 많이 나오니까 이분들이 독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우리 문화센터 다니시는 분들 열심히 공부하듯이 이 기본 교양과 이런 문화 수준이 엄청 높았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월드컵 얘기를 하겠습니다. 좀 전에 사회자께서 이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번에 또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할 때는요, 저는 그때 체코에 있었습니다. 체코는 소위 그 유럽의 축구 강국으로 뭐 폴란드보다 축구를 못하는 나라가 전혀 아니었죠. 근데 체코는 그 당시에 그 예선할 때 아마 조편성이 잘못됐는지 들지를 못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폴란드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개막전에서 폴란드를 2대0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?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종래는 이제 그 약간 교양 있는 사람들 수준에서 일반 시민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까지 널리 알리게 된 것은 이 월드컵의 영향이 정말 컸다고 생각합니다. 뭐 길거리에서 공차는 애들 또 뭐 중남미 뒷골목에서 골차는 이런 어린애들까지 코리아 또는 꼬리아를 이렇게 알아주게 되었으니까요. 그때 그 우리 한국이 폴란드를 2대0으로 이겼을 때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좀 차를 과속으로 몬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러다 체코 경찰한테 걸려서 큰 벌금을 물게 됐는데 그때 마침 우리 한국이 폴란드를 이겨서 그 바람에 내가 기분이 좋아서 좀 차를 빨리 갔다 이러니까 경찰이 아주 선선하게 보내준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이 좀 그렇듯이 폴란드와 체코도 좀 알게 모르게 은근히 그 경계하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폴란드를 이겼다니까 이쪽에서 상당히 기분 좋아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흔쾌히 집에 가면서 축구 잘하는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정말 잘 됐다
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제 월드컵이 한창인데 우리 모두 여러분 우리 2002년의 그 사강 신화를 다시 한번 이루어내기 위해서 꿈은 다시 이루어진다 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내주시고 저희 짧은 시간의 이야기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아가시는데 하나의 그 좋은 그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